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인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쁘신 관계로 넥스트 인천교육의 이현준 상임대표와 함께 전화 인터뷰로 시간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워낙에 요즘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네, 전화로 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네, 바쁘다는 건 뭐 좋은 거겠죠? 네, 자, 요즘 이제 계절이 맞습니다. 네, 깊어가고 또 네, 가을도 네, 깊어갑니다. 굉장히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수가 이제 과로사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평생 교단에 있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그냥 불특정한 스케줄에 몸과 네네. 마음을 쏟으려 가니까 아주 힘겹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을 이제 요즘 느끼고 계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네, 맞습니다. 건강이 네네. 최고입니다. 네네. 네, 그만큼 인천 교육에 대한 애정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바쁘신 거니까 네, 네, 저희는 늘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네. 지난주인가요?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2025 창의 인성 기반 미래인지 육성 포럼이 열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주요 발제자로 참여도 하셨고 또 네,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터 위촉장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자리였는지 상세히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좋은 포럼이 있어서 저도 제안이 와서 네, 발제자로 참석을 했는데, 어, 사단법인 한국창조인재개발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인성교육을 네, 네, 많이 연구하고 그런 중요성들을 네, 설파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실행하고 또 국제예술단체 총연합에서 주관하고 인천광역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하고 음, 또 미국의 코트누드 하이츠시 시장하고 시의원도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네, 네, 또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유타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창의 인성에 기반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자, 그런 주제로 행사가 테크노파크 갯벌타워 네, 네, 네. 국제회의장에서 아주 뜨겁게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분들이 그 외국에서 이제 많이 오셨는데 네, 네, 대부분 그분들이 이런 창의 인성 기반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오신 건가요? 유타주에 있는 그 코튼우드 하이츠 시라고 하는 그 시장님이 오셨는데, 이 네, 네, 유타주가 미국 내에서 봉사활동, 이런 음, 인성교육이 아주 잘 돼 있는 도시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봉사 이런 것들이 아주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인성교육,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인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네, 네, 이런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요번에 또 유타주의 그 시에서 또 우리 인천하고 또 연계가 돼서 네, 네, 인천시를 방문하셨길래,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좀 연계해서 음, 여기에 와서 이제 인성 관련돼 있는 그런 축사를 요청드렸더니 거기서 또 흔쾌히 네, 수락을 해 주셔 네, 네. 가지고, 네. 그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여러 손님이 왔습니다. 네. 궁금한 네네. 점은 네. 그런 그 유타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네. 그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네. 교우 과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음. 그 자원봉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네. 가산점도 부여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네. 얘기 혹시 나누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그날 관련돼 있는 유타대에서 인제 발표를 할 때 그런 어떤 수치 같은 것 이런 네네. 것까지도 발표도 했는데, 보니깐 유타에서는 이제 자발적인 그 사람들의 그 인성 자체가 네네.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들이, 봉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음.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삶 속에 이렇게 이미 녹여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업을 하거나 진학할 때에도, 또 취업을 할 때에도 음. 이런 개인의 어떤 스펙에 봉사 같은 이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인제 어
자연스럽게 봉사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평가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후천적으로 잘 돼 있어서 아주 뭐 도시가 문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도시라는 걸 제가 요번에 알게 네. 되었습니다. 그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제도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교육에 이제 앞장서서 그 넥스트 교육을 이끌고 계신 우리 네.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천 지역사회나 인천시 교육청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 갖고 계신 네. 건가요? 뭐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네네. 인제 예전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봉사 이런 것들이 생기부라든가 대입 전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네. 있잖아요. 네네.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는 아주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동기 네네.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인제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제 자발적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했다가 이런 것들이 자발성이 생기고 동기가 그럼요. 부여되는데 그런 것들이 네네. 다 인제는 완전 봉쇄돼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음. 없어서 요즘은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네네.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안타깝게 네네. 생각하죠. 다소 인제 네. 무리가 있고 저런 사회적인 문제가 음. 있었지만 그래도 잘 손질을 해서 네네. 목적을 갖고 동기 유발을 시켜서 이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네. 결국에는 뭐 우리 지역 사회가 다 혜택을 보는 네.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네. 그런 우리 것들을 생활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거 네네. 아이들이 이게 자발적인 그런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그런 제도가 또 없어진 것은 굉장히 네네.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그런데 사실 그 학생들은 뭐 어느 정도 이게 점수와 관련이 돼서 아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발적인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네네. 봉사를 함으로써 습관이 들면 그게 인제 그럼요. 저변이 네.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네. 잘못은 사실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이 개입을 하면서부터 이게 네. 잘못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발적 봉사를 이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여건을 좀 만들어 준다면 어른들이 전혀 네. 개입하지 않고요. 그러면 네네. 인제 그게 굉장히 자발적으로 커다란 어떤 뭐 '유행같이 좀 번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그냥 이 리폼을 못 하잖아요. 네네. 좀 수선해서도 써야 되는데 좀 네네. 문제 있다라면 또 다 네. 버리고 발본 쇄곤을 네네. 합니다 아주. 네네네. 그 역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역량과 인성 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피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네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네. 그러니깐 우리 아이들이 인제 세상에 나와서 살 때 얼마나 많은 그 장애물도 만나고 음. 벽도 만나고 건너야 할 강도 만날 텐데 네네.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려고 하면은 좋은 대학 가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지적인 특성만 있으면은 역량은 되는 거다. 그래서 공부만 음. 시키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지식하고 경험하고 기술인데 유감스럽게도 이것만 가지고 역량이 개발되지는 않아요. 생기지는 음.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온 순서대로 대학 순서대로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이 지적인 특성만 가지고 역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 즉 네네. 개인의 태도라든가 가치라든가 동기, 정서, 의지 음. 이런 내적인 요소도 갖춰졌을 때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역량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한 내적인 요소는 바로 창의 인성이거든요, 인성. 네네.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네. 이 지적인 특성하고 내적인 요소랑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인제 지적인 특성이 100을 다 가졌다 네. 하더라도 인성이 제로라고 하면은 그럼 100 곱하기 0은 0 아닙니까? 그렇죠. 100 네. 더하기 0 이었으면 100일 텐데
그러니까 이 지적인 특성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인성이 전혀 없다라면 음. 이거는 역량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네요, 우리 대표님은. 네. 그래서 인제 역량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키워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적인 특성 못지않게 창의 인성, 그 아이의 태도나 가치나 동기, 정서, 의지 음.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 주는 인성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잘못 알았어요, 부끄럽게도. 네. 평생 교직에 있었고 얼마 전까지 교장으로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인성 교육한다라고 하면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성 교육하면은 아이들 예절 교육하고 네. 말 잘 듣는 순종적인 학생들 만들고 네.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도덕 교육, 윤리 교육하는 거를 우리가 인성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대 저는 반성하고 있는데요. 아 대다수의 선생님들이나 네.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인성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면은 말 잘 듣고 착하고 음. 온순하고 인사 잘하고 맞습니다. 예의 바르고 이런 걸 생각할 텐데 네네. 그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네네.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경험돼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고 윤리 그거는 사회규범을 가리키는 거고 인성 교육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다 갖고 태어나는 그런 창의적인 것, 네. 또 정서,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네.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걸 덮어줬어요, 오히려. 그런 걸 타고났는데 그런 창의 인성 부분들이 우리 식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덮어져서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성 교육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걷어내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도록 네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번에도 인제 같이 참여한 한국 창조인재개발원의 그 교수님도 네. 이경영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평생 자기는 경영학만 가르쳤는데 경영학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사회에서 뭘 써먹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제자들이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 성장하더라. 네네. 승진하고. 네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에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네. 사회 규범이나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예절을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네. 그동안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 네. 네. 이런 저도 이제 잘못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사실 네. 그 인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 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넥스트의 네. 이제 대표이시지만 넥스트 인천 교육의 상임 대표이시지만 얼마 전까지 네.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네. 교장 선생님조차 그 인성 교육에 대한 어떤 지금 후회에 대한 네. 인정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성에 대해 얘기 많이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칠 시간이 없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성 교육 실태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럼?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겠죠, 그건. 지금 그러한 우리가 인제 사실 시장에서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 니즈가 뭐냐면은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렇죠. 창의 인성 같은 것들이 그게 뭘 중요하겠냐. 애들 점수 더 맞아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 니즈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교육은 애들 공부만 가르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창의 인성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이 공부 잘해서 대학 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역량이 다 개발된 거고 그게 다 이 학생의 인생을 성공시키진 않잖아요. 네네. 사실 역량까지 우리가 가르쳐야지 얘네들이 대학 나와서 그다음에 그런 삶의 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네네. 그거를 중요한 거를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학교는 그냥 아주 고강도의 방과후 수업, 자율학습, 사교육 그래서 지식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공부 보면은 저도 공부 잘 못했어요. 예.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으로 자평했을 때 제가 스스로 네네. 판단했을 때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교장으로 역량 있게 이렇게 교단에 서 네.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만큼의 뭐 공부 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런 학교장으로서 이런 역량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다른 영역에서 내가 충족된 창의성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네네. 대표님이 이제 인성 네. 교육을 좀 더 많이 네네. 예전에 받았더라면 더욱더 네. 훌륭한 교장 네.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도 네네. 있었다라고 지금 반성하시는 거죠.
반성 겸 자랑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부만 잘하는 공부 기술자만을 양상하는 네. 이런 교육이 네. 결국 그렇게 공부 기술자를 양상시켜서 사회에 내보내 봤더니 네. 우선 뭐 졸업 후 진로가 내가 네. 전공한 네.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적성에 네. 안 맞는다고 그만둘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적성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혼자 외롭게 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생활을 영위해 갈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이 토대가 됐더라면 좀 더 네. 졸업 후에 네. 네. 자기에게 잘 맞는 진로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네. 세상을 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제자들도 취업시키고 나면은 그 학생이 지식이 뛰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 능력보다도 관계성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네네. 그럼 그 관계성은 뭐냐면 이게 창의인성 부분이거든요. 네네.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죠. 네네. 네. 그 이제 그런 교육을 안 하다 보니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또 네. 흔히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싸가지가 없어진다거나 뭐 네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맞습니다. 또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거라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성교육 같은 부분이 아닐까 네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저는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쪽 인성 부분에 창의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금 뭐 AI 시대 이제 미래의 우리 인재상은 뭐 창의적인 인재, 그다음에 관계 중심의 인재 이런 것들을 네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고 공부만 가르쳐서는 이제 변화하는 이 미래 세대에 음. 학생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AI가 안타깝게도 뭐들 다 네네네. 해주니까 네네. 그래서 AI에게 이제 우리가 네. 지배당하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국제경제개발원의 IMD라고 스위스에 네. 있는 단체인데 이게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거기서 평가한 걸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국의 학력 수준은 굉장히 높대요. 음. 한국의 학력 수준은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창의인성에서 최하위라고 평가하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투입도 되게 높아요. 음.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재정으로 또 각 가정에서 사교육으로 투입되는 재정 투입률은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네네. 그런데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음. 학력이 높은데 또 창의 인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 적합성, 그러니까 사회적 적합성, 개인 적합성이 굉장히 낮은 네네. 그저 저효율의 그런 교육 안타깝네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만 교육을 시키려고 네네. 하지 그 바깥으로 네네. 나가려고 하는 창의성 있는 인재는 자꾸 그 우리가 네네. 왜 그 오락실에서 하는 저기 있잖아요. 네네. 두더지. 네. 두더지 네. 째인 같이 창의성 있는 인재들이 자꾸 뭐 이상한 행동으로 이제 네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 기존 세대는 이제 이게 두더지 때리듯 하는 그런 교육이 돼 버렸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평화상하고 문학상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네. 가까운 맞습니다. 일본은 물리학, 많죠. 네. 생화학, 뭐 그럼요. 의학 이런 정말 네. 기초 네. 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노벨상을 받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인성과 역량을 함께 가리켜야만 네.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넥스트 인천 교육을 창립할 때 그 방향성은 인천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럼 그 교육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지식 좀 애들 공부도 좀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런 포럼에 제가 참여하고 연구하고 발제 준비를 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의 역량에는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네네. 거기에는 창의 인성 부분들이 음. 결합이 돼야지 역량이 개발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창의성만 있으면 이건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죠. 지식하고 이 창의성하고 균형감 있게 이런 것들이 통합되고 융합될 수 있는
교육의 구조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실천 가능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내가 우리 넥스트 인천교육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인천교육이 더 내실 있게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인천교육이 되려고 하면은 네, 네, 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도 시키고 또 창의인성 부분도 거기에 걸맞게 균형감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구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인천교육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나치게 창의성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 그럼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우리 대표님 네네. 같은 분들이 밸런스를 네. 잘 맞춰줘서 네. 창의력 네. 있는 인재들 우리가 그 왜 떡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려서부터 어떤 조짐, 또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인데 그런 네. 것들을 창의력과 또 인성교육과 함께 한다면 그 떡잎들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네. 미래를 밝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희망은 늘 갖고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넥스트 인천교육 이현준 상임 대표님께서 그 네. 희망을 모든 인천 시민들께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는 새로운 경험 네. 해보셨는데, 네. 네, 나름 또 새로운 경험이시죠? 좋죠? 네. 그래도 우리 선생님 직접 뵙고 네, 하는 게 더 네. 좋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네, 네. 네. 자, 바쁘신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